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밤 뉴욕 증시, 또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짚어봐야겠죠. 밤사이 뉴욕 증시는 지표보다는 관세 이슈에 주목하게 되면서 1%대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2월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절반가량이나 크게 밑돌았지만 다행히도 서비스업 PMI가 확장 국면을 지속하게 되면서 이를 상쇄해줬고요.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겠다, 면제하겠다는 소식 발표하게 되면서 나스닥은 1.5% 가까이 급등해줬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강하고요. 또 자동차와 함께 관세 대표적인 피해주였죠. 철강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광고가 지금 이 시각 급등 테마로 떠오르고 있네요. 이 마케팅 그룹 드림인사이트와 모비데이즈가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섹터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고요. 또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라유텍이 LS그룹에 본격적으로 편입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AI와 스마트 팩토리 테마 역시 강세 지금 이 시각 연출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DX가 피지컬 AI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 현장에 적용한다는 소식이 이 개별주 호재로서 재료로 작용이 됐고요. 통신 장비와 우주 항공, 이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인 와중에 유럽의 유틸셋이 이를 대체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현재 강한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양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89%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2,580선 막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돌아서준 코스피 시장이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수급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개인은 1,800억 원 어치 이상의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1% 이상 오히려 반대로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오늘 코스피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는 코스닥 740선 무너졌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개인만이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지금 시각 환율이 전일 대비 9.5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려서게 되면서 1,44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에서는 무려 10거래일 만에 현재 외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 눈에 띄고요. 또 연기금의 43거래일 연속 순매수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태나면 저희 종목 상담의 명가로 유명하죠. 왜 이렇게 코스피는 잘 가는지, 그에 비해서 코스닥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은 오늘 참 아쉬우실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탑픽주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라면서요. 오늘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방 날려주실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 관세 이슈가 정말 예. 롤러코스터 장세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하면 이번 주 일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이날로 미뤘고요. 캐나다도 트루도 후임 총리가 이날 발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상 국면이 약간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고된 관세 부분의 협상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반등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그 폭 이거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흐름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관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건데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세를 이제 부과를 좀 하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 큰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해줄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금리 인하 5월을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주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큰 트렌드를 형성을 해주려는 어떤 극적인 전환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약간 뒤엎는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이걸 용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줄 확률이 많은데 지금 전체 유럽에서도 그러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 이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역대급 돈풀기, 특히 중국은 양회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여기서 이제 경기 부양이 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절대적으로 5%를 사수합니다. 어떤 이들은 5%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믿을 수 없다 하는 많은 그 논란들이 있지만은 5%가 이하가 되면은 저성장 국면에 빠지게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중성장의 모멘텀 5%를 기필코 사수를 무조건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제 관세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타격이 오면은 내수로 부양을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 뉴스에도 무슨 전쟁이든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하는 어떤 선전포고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유럽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가닥 어떻게 보면은 교통 정리가 됐고요. 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도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간다면은 중국으로 향해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협상 국면 이런 북한과 같이 연결되면서 하는 부분들이 또 뜨겁게 좀 타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관세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을 지렛대로 또는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혜 업종에만 약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대로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고 이론적인 등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상승 추세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횡보 추세로 바뀌죠. 횡보 추세로 바뀌고 이 방향성에 따라서 위냐 아래냐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주추세,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지지선이 주추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항선이 이제 보조 추세인데 깨지면은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단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평선에 있는데 물이라고 하면은 자 물이라면은 실제 어떤 게 파동을 보면은 이렇게 파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평선의 위아래 폭만큼 형성이 되는데 이게 상승 추세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박스권 움직임을 해줍니다. 근데 다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물론 고점도 약간 깨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고점은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미니멈 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상승의 흐름들로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스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급락했을 때 다 끝났다. 뭐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살짝 더 깨진 부분이 있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약간 들어와줄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박스권이 됐잖아요. 그러죠? 박스권이 됐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죠?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뭐 미국 경기가 괜찮구나 하는데 이제 이 충격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 카드 뭔가 이상하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서 하락 추세로 하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다시 이렇게 반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카드를 여러 가지 카드를 좀 내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를 이제 사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21주기 탄생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게 공식이 피보나치 수율로 13대 8이다. 이게 기본 차트의 교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13이 있죠. 8, 그러죠. 20주기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여기서는 움직여 주다가 이제 방향성 이렇게 위로 틀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보면은 바닥이란 지구는 역해된 숄더 형태에서 이미 바닥이 형성이 됐고요. 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출렁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번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에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변화가 조금 일어날 조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선물 매수가 되고 프로그램은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도세가 압도적인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관이 일단 모처럼 매수에 가담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어떤 변화의 또 시그널들이 존재를 할 수 있다. 결국은 외국인이 적게는 현재 선현물 동시 매수가 오랜 동안 현물 매도에서 바뀌었죠. 그다음에 선물 매도에서도 이제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가장 이제 위험 자산에 좀 해당이 되는 가상화폐도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백악관에 열린 서밋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때 비축 자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가 바람이 세게 불면서 또 위험 자산 가장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말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핫한 위험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이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21선 아래로 좀 내려와 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 박스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박스권으로 안정권으로 약간 접어들면서 행보가 좀 더 계속해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살짝씩 우하향이 되면서 이런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동안 이 흐름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장은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씨가 처음으로 관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또 약간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이게 이제 나와줄 수 있는데 만약 가상화폐가 이제 불장으로 갔을 때는 주시장도 마찬가지 상승으로 터닝을 좀 시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현재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에 미국 본토에서도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 12억 달러가량 되는 무지막지한 자금을 빼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만큼 혼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 아래의 공간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철두철미한 전략들 가득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또 명성이 자자한 저희 정템반의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선착순이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마지막에 등장할 주인공이죠. 이 탑픽주까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퍼스텍, 포스코DX, LG이노텍, DSC 인베스트 그리고 한빛레이저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역시나 좀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협상 파행이었죠.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은 섹터가 이 우크라 재건 그리고 광물 협상이었고 그다음 2차적으로 이 방위비 문제가 좀 제기가 됐는데 최근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 독일의 군비 부채 제한 면제 소식 때문인데요. 전문가님, 여기에 우리 소식도 있죠. 현재 폴란드가 2차 K2 전차 계약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폴란드 자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전체 이제 방산 부분의 입장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는 우리는 발뺄란다. 근데 나토에서는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선을 다 현재 투입을 해야 하는데 방산 관련된 부분에 어떤 수급이 여의치 않습니다. 원래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그 이제 옛날 재래식 무기를 먼저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이제 지원을 EU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식 최신 무기로 전부 다 깔맞춤을 다 했죠. K2 전차,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분으로 했고 성능도 굉장히 우수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독일로부터의 어떤 그 전차 수입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만들려니까 뭐 한 3년, 4년 기다려야 됩니다.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전쟁이 다 끝난 마당에. 그래서 독일의 뭐 레오나르 전차, 그런 부분들, 레오파드 전차, 뭐 이런 부분보다 훨씬 뭐 성능이 좀 좋은 어떤 가성비 또 즉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다음에 뭐 1년 이내 납품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침 현재 그 국군에 하기로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을 바로 돌리고 뭐 3개월 만에 첫 납품이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정도 성능일지는 몰랐다 하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방산의 부분들은 뭐 족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퍼스텍을 잠깐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좀 작은 방산주로도 많이 알려졌고요. 또 오늘 한미연합훈련 관련된 포탄이 잘못 떨어져서 뭐 포천에 떨어졌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해서 한번 크게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원래는 퍼스텍 같은 경우는 후성그룹의 방위산업 전문 업체로서 또 최근에 외무장관 부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잠수함까지도 한국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그래서 유럽에 대한 어떤 중간 전초기지 역할도 해줄 확률이 많다. 원래 시장의 흐름들이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이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싸기 때문에 생산기지 역할을 폴란드 중심으로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현재 이 나라들이 대부분 생산기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가 딱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예전에는 대형주 빅5만 갔는데 지금은 부품주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텍이 연속 3일 연속 급등했는데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기 때문에 후발주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 퍼스텍이 여러 다양한 테마에도 좀 해당이 되지만은 방산 쪽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다음에 i3 시스템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외선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i3 시스템을 뭐 잠깐 후발주로 보시면은 i3 시스템도 지금 전체 한번 크게 튀었다가 조정 보였다가 다시 한번 관련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가 겹치면은 상당히 우적이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후발주는 i3 시스템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엠젠 솔루션이나 ZK 바이오 쪽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주로 이야기했던 ICTK 이 부분들은 양자암호 관련된 양자 보안 칩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련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상한가를 치고 19%까지 올랐던 놀라운 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특징주를 DSC 현재 인베스트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보시면은 DSC 인베스트먼트도 필요사 AI 쪽에 관련된 테마로 엮여주면서 굉장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점상이 갔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창투사의 이제 지분은 뭐 굉장히 뭐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일하게 또 그 관련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올라주는데 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차트로 보시면은 한번 급등했다가 행보를 했다가 여기서 추세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되면은 바닥에서 2,600원, 지금은 5,200원이기 때문에 거의 고점인데 한 번 더 뚫으면은 뭐 더블이 아니라 뭐 138%.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죠. 100% 기본 목표가는 도달이 되는데 한번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 구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섹터주로 보면은 이쪽 관련된 뭐 창투사 이제 테마 쪽으로 많이 이제 불이 붙고 있는데 아마도 만약에 이제 그 주말에 있을 관련된 어떤 그 현재 백악관의 서밋 컨퍼런스 부분들이 만약에 좋은 효과를 발휘해 주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기술투자나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쪽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볼 만한 순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도 이제 보시면은 포스코 DX가 현재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현재 광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그룹주는 철강에 대한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2차 전지 쪽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2차 전지 기업의 수직 계열을 계속 꿈꾸고 있죠. 포스코 DX가 오늘은 현재 다른 소재 이슈로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피지컬 AI, 피지컬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현재 듀얼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서 계속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좀 해주는 거죠. 가상 시뮬레이션도 실제로 돌려보고 어떻게 작업 효율이 증가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걸 이제 AI 쪽으로 많이 구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IT 쪽에 또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새로운 모멘텀을 하나 더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뭐 순환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뭐 이런 부분들이죠. 포스코 퓨처의 M
이런 관련된 종목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저점에서 한번 절반 정도 빠졌죠. 여기서 이제 출발 시로가 나왔고요. N자형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순환매 조정만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순환매를 좀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섹타주로 이제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에도 해당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좀 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률 상인 종목군들 자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한빛 레이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아침에는 뭐 9%까지 상승을 좀 해줬다가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상승 어떻게 보면은 상승 종목군에 이제 했던 것은 아침에 그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레이저가 붙은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용 쪽으로 그다음에 산업용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레이저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 홀 가공, TSB 이제 구멍 홀을 뚫고 여러 가지 유리기판 위에다 여러 가지 증착 과정을 좀 하게 되죠. 그런 미세 공정 과정에서도 약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움직여주고 있고 한빛 레이저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행보 국면 여기서 다시 한번 터닝을 하고 있는데 갭상승의 음봉이 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소재가 이제 바뀌어주면서 여러 가지 장비,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술 각축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유리기판 부분들이 전부 다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정의 저점들이 만약에 들어와 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부분들이 오늘 9% 정도까지 약간 올라줬죠. 이게 뭐 이 증권사 보고서 부분에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1분기 실적 부분들이 깜짝 발표를 해줄 수 있다. PCB 기판이나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이나 여러 가지 LG에서 만드는 부품에 대한 대부분을 LG 이노텍 여기서 이제 만들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까지 뭐 진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전장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부품도 전장 부품 쪽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력들이 높아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기저효과, 이게 다시 말해서 그 메이커의 좀 상단에 있는 그런 종합 메이커의 LG 이노텍이 성장을 해준다는 것은 나머지 이제 부품사들도 동반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매우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상승과 조정의 20일 주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터닝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대형주이기 때문에 9%는 많이 올랐죠. 내일이나 모레 한 2, 3%만 약간 뭐 조정이 돼도 한 2, 3일 숨고르기만 돼도 순환매로 한번 접근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남은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일정 역시나 이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이 관련주들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의 공간에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상담 신청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비중까지 챙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만의 1타 전략을 여러분께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정오의 템베거 1%의 1타 전략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할 텐데요. 46,000원에 5% 비중을 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 이 시각 한국가스공사 1% 살짝 되돌림은 나오고 있지만 39,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2.8% 급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차트가 아닐 수가 없는데 전문가님, 우리나라 가스도입 물량의 80%를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 알래스카 것만 성사가 된다면 매수가까지 가는 건 문제도 아닐까요? 예. 지금 이 동해가스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투자하신 분들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닌데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났죠. 그래서 알래스카에 대한 그 가스 파이프라인 이제 구축을 본토에서 해양 터미널로 좀 해야 되죠. 그리고 해양 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액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출 LNG 운반선에 수출을 하고 도착해서도 똑같이 이제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배달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이 먼저 선 투자를 약속을 좀 했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가스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조선에 또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린란드도 개발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압박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광물도 히토리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 50% 관련된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하는 것도 히토리 관련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새롭게 열리는 이제 이 북극해의 항로에서 중국을 원천적으로 이제 배제를 러시아 손잡으면은 북극해는 유럽의 몇 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 캐나다 이런 주변 맥국에서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가 매우 많은 수혜를 보는 부분들은 약간 제한적인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동해가스전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됐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격대가 46,000원 정도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전체 이제 시장 부분들이 이제 고점 64,000원에서 한번 크게 추세 이탈이 되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2단으로 하락해서 최종 저점이 완성이 됐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저항권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45,000원 또는 뭐 47,000원 그 사이죠. 매수가 근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좀 후발적으로 한 번은 더 이렇게 후속적인 기사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45,000원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에서 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한 매도 관점 기준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로보티즈 만나줬네요. 32,20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로보티즈 2.91% 살짝 되돌림 나오고는 있지만 31,700원. 아직까지는 매수가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개파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또 최근 들어서 로보티즈가 이 자율주행 로봇 개미죠. 이거를 또 LG전자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반짝하고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로보티즈는 LG그룹의 2대 주주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잘하면은 계열사로도 편입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로보티즈 부분들이 지금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몰 로보틱스가 굉장히 고공 행보를 한 것은 밸류체인의 어떤 흐름상 최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술적 영역들이 볼 수 있는 게 사족보행 또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 실외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는 실내 자율주행 부분의 직개미 그다음에 실외 자율주행의 일개미 이런 쪽에 어떤 시스템을 거의 완비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체인상으로 보면 최상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상단 부분에 좀 가까워주는 기술적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LG의 후광 효과를 확실히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번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만 많이 올라서 약간 조정을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테마가 돌면은 또 움직여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램보 로보틱스 다음에 넘버 2가 될 수 있는 또 이 기술적인 영역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로 보면은 16,000원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한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45,000원 부분에서 조정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절반까지 하면은 이제 22,500원까지 빠져야 되는데 절반까지 빠지지 않고 이 2단으로 올라온 것의 가격에 대한 절반 이 정도에서 강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터닝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한 3% 정도의 약세 국면을 보여주지만은 뭐 일시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나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추가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최소한 뭐 쌍봉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부분들은 45,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G 자회사 편입이라니 저도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뭔가 기대감이 생기네요. 다음으로는 KBI 메탈 보도록 할 텐데요. 3,480원에 35%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KBI 메탈 2,120원, 약 1%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긴 한데 정말 최근 일주일간의 차트 상태가 다이나믹하네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 중국 부양책에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선물 쪽에서 급등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은 뭐 여러 가지 쪽에 약간 호재와 악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번갈아 끼어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 부분 반도체는 설계만 하고 모든 걸 뺏겼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밸류체인을 본국에 이제 회귀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이제 코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조 경쟁력이 많이 이제 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피해 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부분들 또는 한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방산하고 이제 조선에 대한 지렛대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또 어느 정도의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적 반등들은 약간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북미 공장에 현지 공장을 차린 기업들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올라주는데 그렇지 않는 종목군들은 약간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 반등이 되면은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KBI 메탈도 모터 관련된 뭐 이슈, 전기차하고도 연관이 되는 뭐 그런 쪽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최저가가 1,600원 정도에서 고점이 이제 2,6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1,000원 정도 올라줬는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한 번 오르더라도 한 2,600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중 박스권이 또 몇 달간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확실한 어떤 대장주, 주도주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선에서 종목 교체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상당히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관세 여파를 피해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볼 종목은 한미 반도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1만 8,750원에 30%의 비중, 지금 이 시각 3% 가까이 낙폭 크게 확대해가면서 8만 8,2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님 또 요새 이 TC본도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화 세미텍 같이 이런 후발주자들의 등장이 다시 한번 좀 한미 반도체에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통과되는 것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영향권은 이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착으로 해서 HBM을 쌓아 올리는데 중요한 어떤 본더 기계를 공동 개발을 하다시피를 좀 했죠. 아직까지 이제 한미 반도체의 독보적 영역을 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계속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많이 빠진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가까운 가격이 7만 원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돼서 조정을 보이는데 여기서 20일, 60일 수렴이 돼서 이제 종배열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쌍바닥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추세이탈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약간 비빌 언덕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단선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제 터닝할 자리는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약간 무너지기는 약간은 힘든 구조가 있고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좀 좋아지면은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번 먼저 좀 치고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도 이게 이제 12만 원, 그러니까 삼각 수렴형으로 만약에 주가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만 원 선에서는 일단은 마디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명쾌한 해법 만나봤고요. 이제 여러분의 마이너스 계절을 플러스로 전환시켜볼 본격적인 시간이 도래했죠. 바로 오늘의 탑픽주 주인공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또 오늘 제가 굉장히 설레는 게 오늘 탑픽주가 방산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 밀리터리 이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 자, LG 넥스온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밀리터리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던데 또 그 여성분이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데 약간 생소 좀 하고요. 그 LG 넥스원을 좀 이제 핵심적으로 가져왔던 것은 다른 이 방산주는 많이 올랐는데 LG 넥스원이 좀 적게 올라가는 후발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방산에 관련된 5개의 이제 종목이 있죠. 먼저 세계 시장에 가장 먼저 이제 진출을 했던 것이 이제 K9 자주포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히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주포는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거죠. 전차에다 포를 결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히트를 좀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들은 순수하게 전차, 보병이 이제 타고 가는 그런 부분이죠. 방어 역할, 장갑차기도 하고 전차이기도 하는데, K2 전차 부분들은 현대 로템에서 이제 만듭니다. 그게 육군 장비에 대한 보편적인 건데, 두 개가 글로벌 히트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공중요격 미사일 부분에서는 이제 청궁이 있는데, 한화 시스템과 LG 넥스원이 시스템과 어떤 화약 발사체 이런 쪽에 공동 분담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군 역할을 하는 것은 항공우주 FA-50이나 KF-21, 보라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5개의 강력한 어떤 방어 체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가 존재를 좀 하는데, LG 넥슨이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주 항공 쪽에도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모멘텀도 사적 보행 로봇의 업체죠.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그걸 여기를 가져왔던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지금 뭐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데, 뭐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덜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 고점을 넘어섰고 안착을 했죠. 그리고 양봉이 연달아 이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가져왔는데,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자면은 오늘 뭐 종가 장중 이제 분할 매수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약 30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는 34만 원. 2차 목표가는 38만 원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LG 넥스원이 가장 현재 방산 5개 종목군 중에서는 좀 가장 저평가에 됐기 때문에 뭐 제시를 좀 합니다. 방산하면 독일이다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상은 한화가 지킨다면 하늘은 LIG가 지킨다라는 새로운 말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이 공대지의 절대 강자 LG 넥스원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들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이 투자 판단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